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9월 18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인도네시아 모든 신문들은 연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아주 크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영공을 넘어서 3,700km나 떨어진 북태평양에 낙하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NSC 전체 회의 소식도 문재인 대통령 사진과 함께 일면 톱으로 남한의 핵 무장론 반대 선언과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방안, 그리고 현무 두발 대응 소식까지 한꺼번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UN 대북 강경 제재 조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 열도 자체를 바닷속에 침몰시켜버리겠다고 이렇게 만말까지 해대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 못지않게 외신을 장악하고 있는 뉴스는 단연 미얀마의 로힝야 난민 문제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이슬람 강경파 단체들은 로힝야 난민 돕기 문제를 강하게 미얀마 정부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판까지 하면서 성전을 불사할 것을 외치고 무기까지 인도네시아 정부에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물론 세계 인권 운동가로 명성이 높은 아웅산 수치 여사까지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코이 대통령 정부는 질병과 가난, 학교마저 가지 못하고 있는 23만 어린이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불이라든지 깔판 등의 구호품을 계속해서 미얀마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로힝야족의 처지는 인도네시아 소수 종교인들, 즉 기독교인과 카톨릭 교도들의 처지와 아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민정부의 희생물로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을 같이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영국인들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앞세웠고요.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인들이 암본이라든지 엔테테 같은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앞세워서 식민 통치를 쉽게 하다가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친영국 혹은 친네덜란드 반역자로 각각 그 나라에서 몰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좀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암본 사람들이라든지 엔테테 사람들이 아예 독립과 함께 네덜란드로 망명을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또 인도네시아 자체가 판차실라 정신을 국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로힝야족, 즉 미얀마보다는 낫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전자주민등록증, 즉 이KTP 발급사업 부정부패 연루 사건을 두고 KPK와 DPL 간의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조사위원회 KPK는 세티안 노반토 국회의장을 계속해서 구속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은 국회의원들은 여야당 할 것 없이 KPK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세티안 노반토 국회의장의 사법적 조치는 무기 연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콤파스 신문 만평을 보면은 국회의원들의 억지 주장과
카페가 수사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전면에 조코이 대통령을 내세워서 멍공공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그런 말로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멍공공이라는 말은 개가 짖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국회와 카페가 간의 정치적 싸움은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물론 조코위 대통령 정부까지 아주 지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기 족자카르타 특별구 주지사로 하멘쿠부오노 10세의 딸, 즉 공주를 차기 주지사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족자 술탄을 꼭 남자가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은 안 된다고 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여성도 족자카르타 특별구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족자 지방의회의 결의안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멘쿠부오노 10세는 지금 술탄 직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왕이 아니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하멘쿠부오노 10세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백성들이라든지 울라마, 즉 이슬람 지도자들의 의견을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조코위 대통령은 오는 10월 족자 특별구 주지사에 하멘쿠부오노 10세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과연 조코위 대통령도 지난 SBY 대통령 때처럼 정치적 족자카르타 주지사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 그것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족자 술탄의 주지사 당연직은 광복 직후에 하멘쿠부오노 9세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할 때에 정치적 지지 세력이 미미했던 수카르나와 하타 정 부통령들은 족자 왕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족자를 특별구 주지사 당연직 지역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SBI 대통령 때 당연직을 선출직으로 바꾸자는 문제가 제기된 적은 있었지만은 대선을 의식한 나머지 그대로 주지사 당연직을 승인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주지사 당연직 계승 상황은 SBI 정부 때와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2019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코위 대통령도 족자 술탄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주의 왕위 계승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남부 슬라웨시 마카사르와 끈다리에서 인도에서 수입한 PCC라고 하는 약을 먹고 2명이 숨지고 57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대형 의약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PCC라고 하는 약은요, 무슨 근육 이완제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약을 과다 복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무슨 다른 독성을 가지고 있는 약을 복용한 것인지는 잘 몰라도 이것을 먹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람도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엑스트라 조스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드링크제가 많고요. 또 감기약 이런 물질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현지 드링크제를 우리가 마실 때에 PCC 함유 여부를 한 번 정도는 체크해보고 마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도네시아 국내산 쌀하고요, 해산물에서 순이 대량 검출되고 있다는 뉴스가 크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몰라도 우리가 늘상 사 먹어야 하는 쌀에서까지 수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자카르타 북부 해안가에서 잡히고 있는 수산물에는 수은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뉴스가 이미 전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바에서 잡히는 수산물과 쌀에도 또 수은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물고기와 어패류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해양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뉴스도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법이 필요하다기보다는요, 시급하다고 말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장 인도네시아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플라스틱과 중금속까지도 크게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해변가 사람들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례로 자카르타 북부 해안가에서 많은 어민들이 양식을 하던 끄랑히조, 즉 우리말로 홍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찾아보기도 힘들게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바다 환경 오염 수준을 보면은 연간 48만에서 100만 톤 가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양은 중국 다음 가는 양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132만 톤에서 353만 톤, 필리핀이 28만 톤에서 75만 톤, 그리고 베트남은 28만 톤에서 73만 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바다 오염 상태는 참으로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자카르타 대사관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 영사관을 시내에 있는 한 대형 쇼핑몰에 설치하고 일본 관광 비자 발급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쉽게 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크게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일본 비자를 받으려면은 잘난 땀린에 있는 일본 대사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VFS 글로벌 롯데 쇼핑 에버뉴 4층 33호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으로 관광을 가려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대사관이 이런 배려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쇼핑도 거기서 하고요.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비자를 받으라고 하는 조치죠. 우리나라 대사관도 이런 제도는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영사관은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좀 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 교민들이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쉽게 접근을 해서 그곳에서 한류도 즐기고 쉬기도 하면서 또 그런 한적하고 특별한 한류 카페와 한국 관광비자 발급센터까지 겸할 수 있다면 이거 금상첨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 최대의 팜농장 생산 면적에다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인도네시아가 몇 가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CPO 총 생산량을 보면은 2016년 현재 3,500만 톤, 그 중에서 2,500만 톤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최근 CPO 수출 물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인도 같은 수입국이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추세 때문이라고 하는데 유럽 같은 나라들은 산림 황폐와 환경 문제, 더 나아가 인권 문제까지 들고 나와서 자기들이 생산하고 있는 유채라든지 대두기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도 인도네시아산 CPO 수출 물량 감소 현상에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CPO는 인도 시장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유럽과 중국인데요. 중동 이슬람 국가들하고 파키스탄, 아프리카, 미국까지 CPO를 많이 수입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10월 31일을 기해서 전국 고속도로 안에서는 이톨 카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어서 참 기이합니다.
그때부터는 전자결제 카드로 고속도로 요금만 내는 게 아니라 금년 12월 말까지 주유소가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기름값도 이톨 카드로 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는 현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모두 카드로만 결제를 하겠다고 시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머니 시스템은요, 불편한 점도 아주 많습니다. 제일 불편한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시울랑, 즉 톱업을 할 수 있는 ATM이 그리 많지 않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ATM 기계가 고장난 곳이 많기 때문에 톱업을 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하는 점입니다. 드디어 지난 17일 일요일부터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공항에서 스카이 트레인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터미널하고 3터미널, 즉 국제공항과 가르도아 공항이 있는 그 터미널만 다니고 있고요. 1터미널은 역사가 다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다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터미널과 3터미널에 무인 경전철이 다니게 된 것입니다. 종종 외국인들은 어디에 내려야 할지를 잘 몰라서 3터미널에 내릴 것을 2터미널에 잘못 내리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하는데 처음 자카르타에 오시는 분들은 더 헷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스카이 트레인을 타게 되면은 쉽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주요 한인 뉴스를 보면요, 제4회 코린도 오비 초청 친선 골프 대회가 열렸고요. 중부자와 살라티가에서는 사산 자바문화 연구원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코린도 오비 친선 모임은 마토아 컨트리 클럽에서 150여 명의 현직 및 오비 코린도맨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친선 골프 대회를 열고 뒤풀이 모임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한편 제 인도네시아 한인 문인협회 이태복 시인은 중부자와 살라티가의 자바 예술 및 문화연구원을 열었습니다. 최근 봉제나 신발 공장 같은 한국계 레이버 인텐시브 공장들이 대거 중부자와로 이사를 가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사산자바문화연구원이 문을 연 것은 현지인들과 한국 공장들의 연결점을 찾았다는 데 기대가 큽니다. 한국계 공장들과 현지인들의 문화적 간격을 이 문화 공간이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주 주간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